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1부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활동 정말 필요 없나 라고 해서 일부 내용으로 먼저 학생부 기재와 2022학년도의 기본 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핵심은 바로 뭐였었냐면 우리가 앞으로의 입시 방향이 2024학년도에 정시가 40%로 확대된데 2025학년도에 자소서나 특목고가 폐지가 되어진대. 그럼 결국은 우리가 입시는 내신 아니면 수능이야. 내신에서 원하는 만큼의 내신 성적 안 나오면 학교활동 많이 할 필요가 없대. 왜? 학교활동 열심히 해도 학생부의 기재가 안 된대.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신 열심히 하고 내신 성적 안 나오면 나는 수능으로 대학 가면 된대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실제 그렇지 않다. 입시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시가 다소 개편 방향인 거고, 학생부의 내용들 중에서 실제 기재가 금지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폐지가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핵심 내용들은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학교 활동의 영향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시간에는 뭘 말씀을 드리냐면 컨설팅 사례를 통해서 비교과 활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설팅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진행했었던 학생들의 컨설팅 사례 중에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설팅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자, 우리가 학생부를 보게 되어지면 먼저 평가하는 요소가 저기 보는 것처럼 교과 성적이 얼마냐. 이 학생은 전체 교과 성적이 1.335 정도의 교과 성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수상 경력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독서 활동,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출결 봉사,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하나가 또 빠진 게 있다면 학교 프로파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니고 있는 출신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입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2024학년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입시는 수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럼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중심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플러스 비교과, 다시 말해서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어지는 거고, 활동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업적 배경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높거나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높다면 똑같은 내신 성적이라 하더라도 1.5, 1.5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교일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또 공평한 거죠.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똑같은 시험으로 시험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표준 점수와 100분의 1을 통해서 대학이 원서를 지원한다면 그건 공정해요. 하지만 모든 대학이 모든 고등학교의 시험은 시험의 범위도 다르고 시험을 보는 날짜도 다르고 또 시험을 보는 학생의 내용들도 다 다르다 보니까 결국 내신 성적만으로 모든 입시를 결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의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중요한 요소는 뭐라 그랬냐면 대학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내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정도 대학을 원서를 쓸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고교의 유형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을 반드시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교과 성적,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전공 적합성, 출결 봉사를 통해서 학업적 능력뿐만 아니라 전공 적합성을 고루 평가해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이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학교 프로파일이 높지 않아요. 내신 성적이 1.335로 내신 성적은 우수성이 보여지지만 수상 경력도 아주 좋아요. 동아리 활동도 좋은데 독서나 전공 적합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자, 수상 경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학생은 수상 내용이 무지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자, 달라지는 입시에서는 수상 경력을 한 학기에 하나, 그래서 총 3년 동안 6개까지만 기입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의미가 없네. 이렇게 많이 해봤자 왜? 6개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6개 정도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상이 우리가 4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범상이 있어요. 모범이나 표창장 이게 있고, 두 번째는 교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 우수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쓰기 토론 발표 대회 같은 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공 심화와 관련이 되어진 경시대회 같은 상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상 경력이 지금까지는 모두 다 기재가 되어졌지만 당장 한 학기에 하나, 그래서 1년에 3년 동안에 6개만 기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기재 항목에서 빠지게 되어질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교과 우수상은 기재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이미 반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창장에서 지금도 모범과 관련이 되어진 것 중에 표창장에서 봉사와 관련이 되어진 표창장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쓰기 토론 발표대회 상 중에서도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학생의 내용을 보면 얘는 유전공학연구원이 본인의 진로 희망이었어요. 이 많은 상들 중에서 만약에 6개를 추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1학년 때 진행했었던 수련활동 보고서 쓰기 장려상이 있어요. 자, 수련활동 보고서 쓰기 대회는 물론 받으면 기분 좋고 이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수상에서 이러한 활동, 이러한 상들을 만약에 어떤 학생이 유전공학연구원이다, 이거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다. 그럼 이런 학생에 있어서 필요한 상은 뭐냐면, 쓰기 토론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상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다양성이나 활동의 다양성을 보여주긴 해요. 하지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공 심화를 보여주지 못해요. 자, 그러면 융합과학탐구대회에서 공동수상으로 3위를 받은 은상, 요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거. 나라사랑 문예대회 의미 없죠. 자연계 학생에게는. 그 다음에 과제연구 발표대회 공동수상, 요거 의미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교과우수상을 아까 얘기했죠. 의미가 없죠. 빠졌어요. 그쵸? 그 다음에 봉사상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직업체험 보고서 글쓰기 대회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제연구 발표대회 공동수상 은상 하나, 이거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사이언스 챌린지 은상 받은 거 의미가 있고, 교과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과학실험 아카데미 융합과학 발표대회에서 공동수상으로 동상으로 받은 것, 요거 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이 이렇게 많이 진행하는 학교에서 한 학기에 하나, 총 6개가 든다 하더라도 거의 전체의 모든 내용을 다 반영해요. 왜 그러냐면 교과는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교과상 다 빼고, 그 다음에 표창장과 관련이 되어진 거 빼고, 그 다음에 활동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인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고, 뺀다면 6개만 추린다면, 그러면 주로 전공 심화와 관련이 되어진 상들만을 6개를 딱 추려서 제출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공 심화와 관련된 상을 넣을 때 결국 등위가 낮다는 거예요. 얘는요. 그쵸?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혼자 하는 게 공동수상인데다가 동상이거나 은상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금상이나 대상이 없죠. 요건 금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등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가 한 학기에 하나 총 6개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종전과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교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상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야, 나는 보니까 자연계니까 나는 교내 글쓰기 대회 상 별로 의미 없어. 그럼 나는 뭐만 해야 돼? 이처럼 막 과학융합이나 과학실험과 관련이 되어진 이런 대회에 나가야지. 그런 데 나가서 상 받아야지. 라고 했는데, 나가서 상을 받으면 딱 좋죠. 원하는 것만 딱딱딱 꼽으면 좋지만, 근데 나가서 상을 못 받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6개를 기재하려고 해도 기재할 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상을 많이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서도 내가 전공하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수상이면서 당연히 등위가 높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입시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는 이런 수상 경력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상 경력은 직접적으로 뭐와 관련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과 제일 중요하죠. 대학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고 학업 능력이죠. 학업 능력. 봉사 많이 했다 해서 대학에서 뽑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과 수상 경력은 학생의 학업적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교내 활동 같은 경우 2학년이 1학년 때 학급 회장을 했어요. 교내 활동도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교내 활동 학급 회장을 보여주면 한다는 것은 뭘 보냐면 이 학생이 리더십이 있구나. 교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이구나.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의 우수성, 리더십, 사회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교내 활동을 반드시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이 유전공학 연구반이었기 때문에 동아리가 과학동아리, 수학동아리, 과학과 관련된 이런 자율동아리와 본동아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전공 적합성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출결봉사는 이 정도 한 118시간, 지금 보면 240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요즘에 사실 출결봉사는 이렇게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봉사시간이. 대략적으로 봉사시간이 보통 80시간 정도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어지면 봉사에 대부분 문제가 되어지진 않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전공 적합성이 B-로 체크한 이유는 뭐냐면 학교의 유형 자체가 과학 중심의 학교가 아니고 이렇게 학교 프로파일이 높지 않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전공 적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공 적합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갔었을 때 상위 대학을 갈 수 있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 넣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불리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건 상위 엄청 많이 받은 학생 하지만 실제 추리면 6개도 못 추린다 이거예요. 상은 엄청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표창장 빼고 교과상 빼고 내가 전공과 관련이 없는 쓰기토론상 빼고 나면 전공 심화와 관련이 되어진 상들만을 추려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 상이 사실은 또 등위도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강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이 많은 학생의 사례를 하나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상이 좀 적은 학생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학생은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다녔었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의 사례를 보시게 되어지면 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상이 지금 막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육부에서 수상에 대한 부분들을 1년에 총 2개죠. 한 학기에 하나씩 해가지고 총 6개를 제한하는 목적도 바로 뭐냐면 이렇게 수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표준화시키고 그 다음에 양적인 부분들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마다 상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까 봤었던 일반계 고등학교는 상이 되게 많죠. 마치 뭐냐면 상을 너무 많이 진행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업적인 용역을 조금 더 과대포장하고 학생부에 많은 내용을 기재를 해서 결국은 대학 입시 유리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이제 교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의 숫자를 좀 더 줄여나가는 목적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학과 학생은 내신 성적이 3.45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 많지 않아요. B고 동아리 활동 B, 독서 활동도 B, 전공 적합성도 B고 출결 봉사도 A 정도가 되어져서 아까 학생에 비해서는 내신 성적도 떨어지고 수상 경력도 떨어지지만 실제 이 학생은 학교 프로파일이 과학고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까 그 학생들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1.335보다 3.45의 과학고 학생이 더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이 받았던 상을 한번 봅시다. 상을 보게 되어지면 1학년 때 받았던 게 과학 탐구상, 화학 생명과학 부문인데 이건 등위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생물 금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달걀 대회에서 동상을 받았고 자연 탐구 활동 우수상, 과학 실험 우수상, 그 다음에 과학 실험 우수상인데 이거는 등위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상 이런 거 의미 없죠. 그렇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이 학생은 대회도 물론 적기도 적었지만 6개를 추려보자 라고 하면 추릴 수 있는 게 지금 1학년 때 받았었던 요 검상 받은 거 요거 추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등위가 없으니까 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것도 등위가 없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받았었던 것들 중에서 의미 있는 거는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거 요거 하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상을 받은 거 이거 있겠네요. 스턴트 달걀 대회에서 공동수상 2인 받은 거.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투석기 만들기인데 3학년 때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 학생이 기재할 수 있는 게 총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전체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상이 많아도 한 학기에 하나씩 해서 6개 썰을 추리고 그 6개 안에서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의 우수성을 추리면 사실 6개밖에 안 되고, 상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들을 따지고 보면 6개를 채우기도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달라지는 입시에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은 교내대회. 자, 교내대회를 한 학기에 하나씩 해서 총 6개밖에 들어가지 못한대 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6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체를 다 들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신학기에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상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안에서 전공이 관련이 되어진 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등위가 높아야 돼요. 그랬었을 때 내가 6개를 선별적으로 할 때 쓸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또 만약에 내가 상을 못 받으면 6개도 채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입시가 달라진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영향력이 없어지거나 종합전형이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과 성적만으로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비교 활동의 우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학생들 보면은 수상 경력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교내에서 동아리 차장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독서반, 과학 독서반, 2학년 때는 공학반, 그 다음에 출결 봉사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진로 희망은 생명공학자, 의학자로 해서 이렇게 방향이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학을 갈 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교과 성적 플러스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이죠. 이렇게 교과 성적과 수상 경력,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뭐냐면 학생의 학원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상 경력의 중요성은 절대로 감소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성적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우리가 나 내신 성적만 좋으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교내 대회 꼭 해야 돼? 우리 애는 막 리더십 이런 거 뛰어나지 않아서 학교에서 회장, 부회장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이거 시켜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내신 성적만 좋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의 표를 봅시다. 자, 이거는 의과대학에 대한 얘기예요. 2021학년도 의과대학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다 적용을 해요. 보면 교과 전형에서는 거의 다 전형하고,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게 지역인재 전형에서 미적용하는 것은 건양대학교 면접 전형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 전년도에 있었던 인제대학교, 자, 인제대학교 의예 전형의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수능 최저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경우는 건양대학교고, 이것도 지역인재 전형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못 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난 내신 성적만 좋아서 의대를 갈 수 없어요. 내신 성적 좋으면서 뭐도 좋아야 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의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무지 높거든요. 최저 학력 기준이 높으면 충족하기가 어려운 거고, 최저 학력 기준이 낮으면 어떻게 돼? 경쟁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교과 성적이 높아진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지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지원자들 사이에서의 내신 성적이 무지 높아지기 때문에 불리해지게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고 내신 성적이 낮아져요. 그런 유리한 점은 있는데, 문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차로 원서를 써야 돼요. 왜? 수능 최저가 미적용되어지는 경우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좋은데 내가 수능 최저를 100% 충족한다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용되어진 학생부 종합전형을 같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보니까 미적용되어지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적용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적용되어지는 학교들이 대부분 다 어디야?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인하대, 순천향대 등으로 해서 메이저 의대들은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얘기 핵심, 내신 성적 좋다고 원하는 대학 가는 거 아니다.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뭐가 결합이 된다? 반드시 비교과가 결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차로 원서를 쓸 수 있고, 의대 중에서도 지방의 의대가 아니라 메이저 의대를 가려고 하면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를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의 골자는 입시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입시는 변화되어지는데 약간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수상경력, 학생부 기재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럼 의대가 아니라 일반 대학은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의대는 원래부터 의대를 싫어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의대 갈 성적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반 대학으로 가면 그럼 내신 성적으로 일반 대학을 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까지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여기서 내신 100%를 선발하는 대학은 어디지? 이 많은 대학들 중에서 첫 번째, 내신 100%를 선발하는 대학을 쭉 보면 눈에 보이는 대학은 여기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100%.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에서 보시면 내신 100% 전형으로 뽑는 전형이 요 정도를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70%에 비교과 30%라고 하지만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신 성적만 좋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최대치가 어디다? 한양대학교하고 중앙대 정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윗대학은 다 뭐예요? 내신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면접평도 보면 교과 성적 40%에 비교과가 60%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음에 면접이 60%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만으로는 대학을 상위대학을 갈 수 없어요. 의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상위대학이 안 돼요. 그러면 내신 성적 100%를 두는 한양대나 중앙대학교는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시겠죠? 내신 성적 100%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양대 같은 경우도 보통 내신 100%를 가려면 학과마다 내신 등급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1.2 정도를 기준으로 삼거나 1.3 이내 정도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성적이죠. 1.3 이내면 거의 전교 1, 2등을 해야만 한양대나 중앙대의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활동에 대한 부분, 비교과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무지 중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부와 2부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에서 핵심은 이거였어요. 자, 달라지는 입시 2024학년, 2025학년으로 가니까 정시 비중이 40%를 넣는데 자소서 등록부 폐지가 되어진대.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 비교과 활동 기재 안 한대. 그럼 이제 앞으로 뭐 하면 돼? 내신 열심히 하고 내신 안 되면 수능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대학 입시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개편되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그 개편되어진 내용이 무모하게, 다시 말해서 아니 뭐 이 정도 들었으니까 갑자기 막 대학 입시 엄청 바뀌고 막 대회 다 없어지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앞에 대회 아무도 참석 안 하겠네? 대회 전혀 중요하지 않겠네? 라고 생각했었지만 조금 전에 보여줬었던 사례를 보면 실제 대회가 많든 대회가 적은 학교든지 간에 한 학기에 한 학씩 해서 총 6개 정도를 만약에 대회를 대입자료로 반영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반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건 2학년이 되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든 간에 학교 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히 되게 중요하다.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